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의 라이벌 주전충과 이극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발음이 어렵네요. 주전충과 이극용. 이들은 시대가 만들어낸 영웅들이었습니다. 당나라는 개원의 치세의 극성기를 지나면서 당현종 때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 즉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당나라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중앙에 있는 중앙정부는 껍데기로 변해가고 지방에 있는 절도사들이 실권을 지게 됩니다. 마치 동주 시대에 주의 왕실은 힘이 없고 각 지역에 있던 제후들이 힘을 갖기 시작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토호들과 상인들, 농민들은 이 군벌들의 착취, 중앙정부의 착취를 견디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더더구나 당희종 때는 대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황소의 난. 신라시대 때 문장가였던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벼슬을 하면서 썼던 유명한 경문이 있죠. 황소를 토벌하자, 이런 경문인데요. 토황소 경문. 그 황소입니다. 황소의 난은 10년간 계속됐습니다. 황소란 사람은 소금 밀매업자들의 모임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 밀매업자 중에 왕선지라는 사람이 875년에 난을 일으키는데 바로 뒤에 황소도 같이 가입을 합니다. 근데 왕선지는 일찍 죽었고요. 황소가 결국 전체 이 반란군을 이끌고 반란을 계속하는데요. 그때 농민들이 같이 합세하면서 무려 60만 대군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황소는 60만 대군을 이끌고 낙양을 공격하고 장안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난을 일으킨 지 5년 만에 장안을 점령하면서 대제국이라는 국가를 건립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황제가 되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즉 제나라의 황제라고 칭했습니다. 그때 당희종은 어쩔 수 없어서 사천으로 도망갑니다. 마치 당현종이 알록산에 난 때 사천으로 도망갔듯이 본인도 사천지방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 있는 절도사들한테 야, 너희들 저 황소를 좀 토벌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군벌들이 잘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본인의 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60만 대군과 싸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황소군에 가입했던 주전충, 이 당나라 왕중영이한테 항복을 합니다. 주전충,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이 주전충은 원래 보잘것없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태어났는데 맨날 깡패짓을 한 것입니다. 동네에서 사람들 못 살게 굴고 아녀자들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씨 가문의 셋째 아들 주상,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치를 떨었습니다. 저 나쁜 놈, 이랬는데 그렇게 개판 치던 사람이 황소의 난이 일어나니까 황소군에 가입했습니다. 그 용기가 있어가지고 싸움할 때마다 맨 앞장서서 이제 싸움을 하다 보니까 벼슬이 쭉쭉쭉 올라가서 결국은 황소군의 가장 중요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주전충이 그때는 이름이 주온이었습니다. 이 주온이 왕중영이라는 절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남 절도사였던 왕중영에 의해서 계속 패배하는 것입니다. 정규군과 이제 맞붙으니까 잘 안 되죠. 그때 주온이 황소한테 병력을 보내달라고 계속 상소를 하지만 10번이나 보냈는데 대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나라 왕중영이한테 항복을 합니다. 그때 희종 황제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소의 주력군 중에 한 부대였던 주온의 군대가 항복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내려보냅니다. 전충, 즉 충성을 다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이름이 주전충이 됐고요. 자기가 그렇게 모셨던 황소에 대해서 반대로 칼을 돌려서 장안을 공격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쪽이었던 그런 사람들과 싸움하면서 그 사람들 죽이는 거죠. 참 주온이라는 사람, 주전충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제까지도 동료였던 사람들을 배반하고 공격을 강합니다. 또 한 사람의 주인공 이극용은 그 집안이 지금으로 치면 터키계입니다. 옛날에는 돌골족이라고 그랬는데요. 돌골족 안에 사타부 사람입니다. 근데 이극용의 집안은 대대로 무장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벼슬을 계속했었는데요. 황제가 이극용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야, 극용아, 네가 장안을 공격해다오. 그랬더니 자기는 돌골족의 사타부 사람으로 중앙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고 있었는데 황제가 직접 명령을 내리니까 정말 감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당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래서 자기 휘하에 4만 명을 이끌고 장안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황소군이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게 되고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황소는 태산 인근에서 자결하고 맙니다. 즉 황소의 난을 제압하는 데 가장 공을 세웠던 두 사람, 그러면 한 사람은 황소 밑에 있다가 배반한 주전충, 또 한 사람은 대대로 당나라에 충성을 다했던 돌골족인 이극용. 그래서 공을 세웠던 이극용과 주전충에 대해서 황제가 자기를 내립니다. 한 사람은 농서군하, 한 사람은 동평군하, 이렇게 내렸죠. 근데 이극용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스럽죠. 자기는 4만의 대군을 이끌고 가장 중요한 공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주전충과 똑같은 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주전충이 무슨 생각을 품었는지 이극용이를 초청합니다. 자기 근거지인 지금의 개봉으로 초청을 하는데요. 초청을 해서 같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극용이 볼 때는 이 주전충은 이름도 없는 집안에서 깡패짓 하다가 그것도 반란군에 가담했다가 되돌아서서 반란군을 공격했던 자이니까 깔볼 수밖에 없죠. 나이는 주전충이 한 4살 정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극용이가 밥을 먹으면서 이 주전충을 깔보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주전충은 워낙 노련한 사람이라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두고 보자 이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극용에게 술을 많이 먹입니다. 그래서 이극용이가 자기 부하들과 함께 처소에 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주전충 입장에선 자기 기반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부대에 몇천 명을 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처소에 불을 지르고 공격을 하는데 몇백 명이 어떻게 당합니까? 그런데 하늘이 도와서 그때 갑자기 우박과 번개가 치고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불길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극용이가 도망을 가게 되죠. 자기 부하 수백 명을 잃고 겨우 몇십 기를 이끌고 자기 근거지인 태원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 됩니다. 참으로 이 주전충은 자기가 불러놓고 자기한테 몇 마디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이극용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주전충의 인품됨을 알 수 있겠죠. 이극용은 이를 부득 깔았습니다. 좋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주전충은 개봉에 있었는데 이 당나라 조정이 실수를 합니다. 그 당시에 환관들 세력이 너무 세니까 최윤이란 재상이 주전충이를 불러서 환관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이 새어나가서 환관들은 다 이무정이란 군벌 쪽으로 다 도망갑니다. 그 사이에 주전충은 장안을 장악하고 최윤을 죽이고 황제를 자기가 옆에 끼고 마치 조조가 동안의 황제를 끼고 호령했듯이 자기도 이제 호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주전충은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본인이 대량 제국을 세웁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걸 후량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강력한 라이벌은 누구였냐면 결국 이극용이었습니다. 태원에 있던 이극용과 그의 아들, 너무나 걸출한 아들인 이존우. 실제로 주전충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야, 어떻게 내 아들놈들은 저렇게 많은데 다 하나같이 버러지 같은 놈들이고 저 원수인 이극용의 아들은 저렇게 똑똑하단 말이냐. 내게 저런 아들이 있었다면 내가 천하를 다 제패할 텐데 참으로 안타깝다. 이럴 정도로 감탄했던 사람이 이극용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극용은 결국 태원에서 당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이준욱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거든 너는 반드시 주전충을 죽이고 당나라를 회복시키거라. 그래서 결국은 이준욱이 나중에 주전충이 죽고 나서
후량을 없애버리는데요. 이름을 당이라고 짓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당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이미 그때는 황족이고 뭐고 다 싸그리 죽였기 때문에 당나라를 이어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존욱이가 황제가 되면서 대당 제국을 다시 건설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후당이라고 합니다. 황소의 난을 통해서 영웅이 됐던 두 사람, 주전충과 이극용. 한 사람은 사타족, 즉 터키계의 사람으로 무장의 집안이었죠. 대대로 당나라에서 배설을 했었고요. 한 사람은 전혀 이름이 없는 평민이었는데 깡패 출신에서 나중에 황제가 된 주전충. 둘은 죽을 때까지 또 그 아들 때까지 계속해서 싸움했습니다. 결국은 이극용이가 먼저 죽었지만 끝에 가서는 그의 아들 이존욱이 후량을 완전히 없애버리면서 최종의 승리는 이극용 집안이 얻게 됩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의 라이벌 주전충과 이극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